네, 실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오늘은? 네. 네, 오늘 실험 9 하고요. 네, 실험 9하고 실험이 딸린 그 실험 강의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실험은 할 수 없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실험 강의 합니다. 그래서, 어, 네, 하죠. 그 9장, 실험 9의 제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제목이 좀 길어졌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에 관한 건데 이제 주로는 롬, 램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별되는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이 메모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제일 그 이제 많이 자주 사용되는 그 컴퓨터 안에서의 메모리 기능도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동작에 대해 소개를 하지만 주로는 이제 회로하고 연결된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을 텐데 어, 잘 들으면 나중에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그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단 매트릭스 또는 키 매트릭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부품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아직 그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맨 뒤에까지 밀리게 된 데는 이따 강의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게 메모리하고 연동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내용을 보죠. 좀 아까 소개한 대로 메모리 소자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 메모리를 좀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디코더 있잖아요. 디코더하고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디코딩이 이제 실험에는 없지만 그 개념적으로 소개하는데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롬을 이용해서 컨비네이셔널 서킷을 구현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주제가 하나 주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3장인가 4장에서 했던 거를 이번에는 롬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 매트릭스하고 키 매트릭스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요. 그 오늘 실험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지만 특별히 더 집중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곧 있을 제 다음 주 실험 강의 시간에 그 과제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 곧 있을 프로젝트하고 매우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주제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그 프로젝트 주제가 제시되고 나면 오늘 강의된 거를 제대로 이해만 해도 상당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과제 때 또 뭐 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또 좌절하지 말고. 장치 및 소자인데요. 연태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된 게 단매트릭스가 여기 나타났고요. 키 매트릭스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교가 되게 특별히 저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다가 색깔을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점프 와이어로 그 메일 투 메일을 썼어요. 양쪽 다 핀 타입을 썼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브레드보드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이제 한쪽도 핀이고 반대쪽도 핀이고 이렇게 해서 브레드보드 상에서 연결할 때는 핀 투 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핀 타입 뾰족하게 나온 걸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눠준 와이어 중에 한 10가닥 정도는 한쪽은 핀이고 한쪽은 소켓 타입입니다. 네, 그게 똑같이 안 생겼어요. 그 제가 리본 케이블을 한 40대 10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조교들이 아마 챙겨줬을 텐데 그중에 좁게 주어진 한 10가닥 정도는 잘 보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소켓처럼 돼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걸 여기다 쓰는데 어디다 쓸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키 매트릭스의 이쪽 끝 부분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커넥터, 좀 아까 얘기했던 커넥터 중에 그 소켓 타입을 여기다 꽂고
그리고 그 반대쪽은 이제 핀 타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핀 타입을 브레드보드에 꽂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라고 여기 연결하라고 그 10가닥 정도를 여기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 피메일 투 메일 그 이제 이 저 소켓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메일 피메일 이렇게도 부르고요. 저는 아까 핀 타입 소켓 타입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그 구분된 그 10가닥 정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키매트릭스 연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걱정되는 상황은 이거를 그 브레드보드에 그냥 갖다가 이렇게 찍듯이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핀이 브레드보드 그 저기 꽂는 자리보다 이 핀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겨 넣다 보면 브레드보드가 나가든가 이 핀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나눠준 소켓 타입을 이쪽에 꽂고 그다음에 핀 타입을 여기다 꽂아서 얘를 이제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연결을 꼭 좀 해주세요.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뭐 그 부품 망가져서 이제 시간도 없고 막 과제는 급해지고 할 텐데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달리해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거랑 같아요. 메모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도 들어있고, 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면 스펙을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플래시 메모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 사진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휴대폰 안에서 CPU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뭐 업데이트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 휴대폰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램은 수기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맞나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저 플래시는 수십 기가에서 100기가 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그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메모리는 이제 꼭 필요한데 그 중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유형을 구분을 해요. 이제 이게 뭐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 크게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나눴던 것 중에 롬이 있고 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롬 부분은 요즘은 이제 이게 플래시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그 특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메모리 중에 일단 한번 데이터를 쓰면 전원을 제거해도 그 내용이 남아있는 성격의 메모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이제 학교 때 배울 때 롬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롬이라는 소자 자체가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드 온리 메모리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는 좀 아까 얘기했던 성질 때문에 non volatile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제 비휘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되면 작업하던 내용이 이제 날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던 게 워드 프로세싱이었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싱을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게 날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내용들이 램에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램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CPU를 통해서 자유롭게 그 속의 내용을 바꿔 쓸 수 있지만 전원이 나가면 내용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켜면 이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휘발성 액체가 날아가듯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휘발성 메모리 말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휘발이라는 말은 왠지 휘발유 뭐 이런 거에만 좀 있어서 갇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영어로는 volatile memory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non volatile memory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휴대폰에 사진 같은 걸 저장해 놓으면 몇 달 후에 켜도 그 사진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고 뭐 다 방전이 되고 했어도 그 플래시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은 몇 달이 지나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램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전원이 사라지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문장을 보면 이 롬이라고 하는 또는 뭐 플래시 메모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수업 입장에서 보면은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N개의 주소 신호를 갖고 B개의 데이터 신호를 갖는 그런 뭐 독특한 구조를 갖는 컨비네이션 서킷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드레스는 보통 이제 n개만큼 있다면 여기 A0부터 AN-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드레스 신호가 n개만큼 있으면 우리는 디지털을 배우기 때문에 바이너리로 따지면 이거의 개수는 이제 그 2의 n승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드레스 신호가 되고 이쪽은 데이터 신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n과 b로 표현을 했고요. 요거의 의미는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인 메모리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롬 안에는요. 그러면 그 램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데이터를 뭐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적으로 하던 뭐 또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제 키로다가 직접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쓰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런데 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쓰여진 거는 이제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사실은 이슈예요. 그런데 요즘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다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거기 저장되듯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지는 방법이 램에 쓰여지는 방법하고 달라요. 훨씬 느리게 쓰여집니다. 램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롬은 그 두 번째 줄을 이해하려면 롬은 원래 그 이 롬이라는 디바이스에다가 쓰는 거는 공장에서나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우 특수한 장비를 사다가 그 이용해야지만 데이터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롬의 데이터를 쓰는 거는 그 생산할 때 그냥 아예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될 때 이미 뭔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못 바꾸게 원래 돼 있었습니다. 원래 롬은. 그러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특별한 그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제가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이거를 대체하게 된 플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SD라든지 또는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라서 쓰는 게 이제 이때처럼 어렵지는 않아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데이터는 오랫동안 이렇게 리테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한 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롬은 대략 이제 롬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EPROM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제가 가져왔어요. EPROM은 이게 이제 롬이고요. 그다음에 P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프로그램이 가능한 롬 이런 뜻인데 이제 공장에서만 만들어서 주면 그러면 일반 개발자는 이 롬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한 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타임용. 그래서 한 번 거기다 대고 그 프로그래머라는 걸 이용해서 쓰면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퓨징이 일어나요. 일부 선들은 끊고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이 일어나서 그래서 한 번만 쓰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피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 번 쓰면 이제 실수했네 그러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낭비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럼 지울 수 있는 피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아마 이거 거의 박물관에나 가해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위에 유리창이 달렸습니다. 실제 유리창이 달렸어요. 치부에. 그래서 저 유리창에다 대고 그 UV요. 그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을 쪼이면 데이터 썼던 게 지워져요. 이게 정말 뭐 마술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광등같이 생겼잖아요. 그 UV 저 벌브가 형광등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정육점에 가면 푸른빛 나는 그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전등 밑에다가 얘를 한 20분 정도 놓으면 그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그럼 다시 또 라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트는 또 특수한 장비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가 있었고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파트 넘버인데 이렇게 파트 넘버가 붙어지면 뭐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는 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C256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외선으로 지울 수 있는 롬인데 이제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6K 비트다. 그런데 구조는 64K짜리 8바이트씩 있는 게 64K인 그런 구조. 그래서 64 곱하기 8 하면 그게 256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가 주소 신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이 롬 메모리는 일단 이제 제가 메모리 구조를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됐나 싶긴 한데 좀 이따가 하게 되니까 메모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소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그냥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메모리를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면 되느냐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인데 데이터가 그런데 데이터 하나 저장하려고 이제 메모리를 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메모리 얘기를 하면 뭐 몇 메가니 몇 기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가면은 10의 구승계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저장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 몇 개. 그다음에 그 데이터 하나당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폭 그러니까 데이터 위스가 되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되느냐가 결국은 그 메모리 소자의 용량이 됩니다. 몇 개인데 그 한 개당 몇 비트씩 할당을 해서 그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얘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번이 있어요, 각자.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의 학번을 이제 뭐 2019, 여러분들 20학번인가요? 2020, 그 다음에 뭐 1400부터가 우리 과 학생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거를 0번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100번 정도를 쭉 하면 우리 과 학생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의 제일 앞에 학번을 가진 친구를 0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이렇게 하면 끝에가 100번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주소가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장할 곳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저장되는 데이터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강씨가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강서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쭉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장되는 건 데이터고 그 저장되는 위치는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곳 이래서 그걸 주소라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 신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00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디지털 관점에서는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뭐 128개라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주소 신호가 7개만 있으면 우리는 128개를 구분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7개면은 2의 7승계만큼 되니까 00000부터 시작해서 1이 7개가 되는 이거가 0부터 127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소로 작용을 하고 그 주소가 몇 번지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7번 하면 27번에 뭐 예를 들면 기나무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채팅방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교재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교재 내용대로 보고요. 여기는 지금 교재 내용이 256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256이면 여기가 32로 생각을 하면 되죠. 256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64K 곱하기 8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6개라서 2의 16승이면 이게 64K거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8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는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PPT 상에서는 지금 맞아요. 근데 혹시 그 지금 학생들 질문이 나온 거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교재 제가 어쩌면 256 데이터 가지고 얘기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맞춰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56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게 512 어디 강의 자료에 277 요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512가 아니라 256이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 512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네, 네, 혼란을 준 것 같아요.
예, 256이 맞아요. 이게 25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32K가 되고 여기 14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개의치 말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마 최근 거 가져온다고 데이터를 제가 아까 막 가져오다가 일관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255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256이라고 돼 있고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예, 그래서 메모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이따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번 실험하면서 그 메모리의 구조를 자기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기가 상상하는 그림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일치시키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이제 3학년, 4학년 뭐 컴퓨터 구조 또는 제가 하는 마프 이쪽에 와서 좀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게 안 돼 있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지금 내부 구조를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소 신호가 예를 들면 7개면 이게 이제 A0부터 A6까지 7개면 요거 가지고 요 디코더 통과시키고 나면 여기가 2의 7승계 예를 들면요. 예, 보통 2의 n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개수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코더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아까 제가 이 왼쪽에 그릴 때 보면 그 완디처럼 이렇게 쭉 그 표처럼 그렸잖아요. 한 칼럼짜리 표처럼. 그런데 여기 구조는 이제 그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 2D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씩을 골라서 출력을 하는 여기 멀티플렉스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이게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가져야 되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소개하는 그 저 컨트롤 신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요거 그냥 여기 512니까 512라고 하겠습니다. 512라고 하면 제 계산이 안 맞나요? 이게 64 곱하기 8 하면은 이게 그렇죠. 64K로 이제 아까는 32였으니까 이게 64K 곱하기 8 하면은 이게 56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16개가 있는데 뭐 이게 16개든 15개든 그거는 그 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거는 512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왜 512가 된 거냐 하면 이게 왜 계산을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죠. 지금 그 이게 32하고 18하고 이게 5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칩 같은 경우에는 주소 신호가 16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분해낼 수 있는 거는 2의 16승계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걸 64K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 쪽으로 나오는 게 8비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치면은 요 한 줄에 8개 비트가 저장이 될 수 있는 메모리인 거예요. 그렇게 생긴 애가 64K계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512K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쓰는 거는 별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매우 특별하게 공장에서 해서 나오던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래머를 쓰던 이렇게 해서 그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 타이밍만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CS가 로우여야 됩니다. 여기 요 구간 예를 들면 여기서 CS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 CS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버블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로우일 때만 데이터를 밖으로 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2에 해당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때 주소가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 CS라고 하는 여기 이 그림에서는 2라고 하는 것이 로우이면 데이터 버스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버스에 데이터가 안 나오고 아까 앞에 잠깐 봤지만 여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있어서 다 플로트 됩니다. 데이터 신호들이.
예? 그게 이제 이 타이밍에서 제가 그냥 노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이클에 대해서만 이렇게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소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무슨 셋업 타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듯이 지금 따져보면 이 칩이 선택되기 전에 ECS라는 게 칩 셀렉트의 약자인데요. 이 칩이 선택되기 전에 주소는 미리 안정이 돼야 되고 스테이블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선택이 되면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요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데이터가 데이터 버스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데이터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롬에 이전에 뭐 공장에서 만들어 놓았던 프로그래머로 썼던 또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방법으로 집어넣었던 그 집어넣은 데이터가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롬은 그냥 제가 말로다가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롬에는 데이터가 저장된다. 또 한 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저장이 된다. 그런데 그 이제 어디에 저장됐는지는 그 롬이 가지고 있는 주소 신호를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정되면 그 여러 개 중에 한 방만 선택이 되고 그 한 방에 이제 그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는 8빛까지 저장될 수 있다고 하면 그 8빛이 데이터 버스로 출현한다,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정보입니다. 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롬을 우리 구현하는 사람, 우리 지금 이 과목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없어서 좀 페이지를 넘기면서 좀 보겠습니다. 좀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집중 안 하면 되게 고생할 거예요. 정말 고생할 거예요. 제가 뭐 이미 조교들 얘기 들으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7장 때문에 생겼다고 했는데 제 7장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7장부터. 근데 이 9장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여러분 선배들도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롬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하자. 이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보세요. 이 롬은 그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롬이 흔치 않은데 주소가 16개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16개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메모리가 저장되는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 16개예요. 그리고 그거의 폭은 8빛입니다. 이렇게 8빛이고요. 아까 따진 것처럼. 그리고 이쪽이 16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개 중에 어떤 특정 위치를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신호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는 주소 신호는 몇 개면 되는 거예요? 4개면 됩니다. 4개면은 이 4개 조합에 의해서 0부터 F까지 16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심볼로 그렸습니다. 주소 신호 4개.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이 여기 지금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메모리 안에는 소위 말하는 방은 16개가 있겠다. 그리고 한 방에는 데이터는 여기 보니까 8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8개씩. 그래서 내가 어떤 방을 선택을 하면 그 방에 있는 데이터 8개가 데이터 핀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칩 실렉트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라운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주소만 바뀌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그 주소가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2의 4승으로 16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서 4개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다르게 얘기했나요? 예. 주소가 4개만 있으면 16개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주소 신호 4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메모리는 주소가 더 있는 메모리인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조그만 메모리는 이 시중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머지 주소 신호들은 다 묶어버렸어요. 뭐로? 그라운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 이거 혹시 궁금해할까 봐 A4부터 A14까지니까 얘는 실제로 주소 신호가 15개짜리예요. 그래서 A0부터 A1, A2, A3, A4 쭉 해서 가면 끝에가 A15, 14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얘는 2의 15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0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4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는 00000 해서부터 쭉 가가지고 11111까지 그래서 32K, 32,000개까지 방을 구분할 수 있는 앤데 위쪽 A4부터 A14까지를 다 제로로 묶어버렸으니까 결국 이 메모리에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주소에 보면 0번지부터 16번지까지, 15번지까지, F번지까지만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설명의 포인트는 이 표에 있어요. 이 표에 해당하는 거를 메모리에다 그냥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관점에서 다시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0번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1번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F번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할 때 전부 바이너리였잖아요. 00, 뭐 11, 뭐 이렇게 되는 거. 걔네들을 헥사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 뭐 이게 줄 안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주소에는 이 앞에 이렇게 4개 끊으면 0110은 뭐죠? 6입니다. 엑셀로. 그 다음에 다시 또 0110, 또 6이에요. 그래서 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헥사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너리로 0하고 1로 되어 있는 거를 쉽게 우리가 그냥 두 자리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헥사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이 수업에서 필요한 뭐 사전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디지털 좀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버 시스템 얘기도 언급을 했었는데 수책에 이진수하고 16진수는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01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0을 뭐 열 몇 개씩 붙여서 입으로 읽고 하는 게 싫으니까 그걸 네 자리씩 끊어서 이제 끊어서 읽는 거죠. 그게 이제 헥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헥사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데이터를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도대체 이거의 의미가 뭔가 왜 이렇게 했나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3F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비트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븐 세그먼트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 0번지에 3F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여기를 0, 0, 0, 0 하면 이쪽 데이터 핀에는 뭐가 나타나겠다는 뜻이에요. 3F가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1, 그리고 F니까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면 주소를 0번지라고 하는 순간 이쪽 데이터 쪽에서는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 3F가 출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ABCD니까 이쪽 세븐 세그먼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G하고 H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켜지는 겁니다. F, 그 다음에 얘는 안 켜지고 얘도 안 켜지고.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뭐처럼 생겼어요? 0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색깔 바꿔서. 5 아니 뭐 할까요? 5 해볼까요? 5. 여기다가 5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제가 지금 이게 MS를 뒤집어 썼네요. 네, 여기다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0이고 1이에요. 그러면 이게 5가 되죠. 01, 01,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넣으면 거기에 뭐라고 이 메모리 안에다가 저장을 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D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다시 쓰면 0, 1, 1, 0 이게 6이죠. 그 다음에 D라고 돼 있죠. 그러면 1, 1,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한번 좀 해보죠. 그럼 이번에는 A가 켜집니다. 여기 있죠. 이거. 그다음에 B는 꺼져요. 또 C는 켜져요. 그 다음에 D 켜져요. 그 다음에 E는 꺼져요. 그 다음에 F 켜져요. 그 다음에 G 켜져요. 그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거 보면 O자 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되도록 패턴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사장인가? 그 디코더 배울 때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저거 다 카노메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메모리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 몇 번지에 뭘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그냥 세븐 세그먼트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그때 썼던 회로를 메모리로 대체할 수 있겠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법을 테이블 룩업이라고 해요. 그 지금 엄청 졸린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잠깐 좀 깨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왜냐하면 뭐 제가 여러분들 그 뭐 잔소리 하느라고 시간 쓰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놓치면요. 그 네, 엄청 고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뒤로 가면 이제 계속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일부러 쓰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아니면 뭐 손들기 있더라고요. 손 드세요. 거기 기능 이용해서.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또 잠을 깨세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자, 이해가 됐나요? 지금 설명하는데요. 네. 교수님, 저 번지에서 세그먼트로 바꿔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 다음 이론 말씀하신 것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까요? 그 다음 이론이 뭐죠? 다음 이론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이론 말씀하신 거. 이거 이상이 뭐가 있죠? 지금 메모리 저장과 관련해서 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롬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누군가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질문한 학생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이해가 됐어요? 테이블에서 CD에 관해서도 예시로 한 번만 설명해 달라고요? 네. 졸려서 지금 저한테 시키는 거죠? 저 졸을까 봐. 네. 한번 하겠습니다. 요청했으니까. CDE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만 고를게요. D 하겠습니다. D. D면 지금 제가 예전에 막 조금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귀찮게 할 때는 이거 막 그 프로젝트 하는 날 헥사 코드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물어봤어요. 한 명씩 세워가지고. C 그러면은 나와야 돼. 1100. 그다음에 제가 0110 하면 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 같은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이거 하다 보면 그냥 금방 외우게 되거든요. 네, D예요. D는 어떻게 될까요? 1101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1101이라고 하면 요게 메모리를 좀 동작한다 그러면 여기 D번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얘가 데이터 버스로 나타나오게 된다. 이게 메모리 동작인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니가 지니 알아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천사가 미리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O 에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O면은 0101이에요. 에코면은 1110이에요. 이게 됐어요? 지금 5E 영어로 5E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부른 게 금방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도 돼요. 네,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A는 꺼져요. B 켜져요. 그 다음에 C 켜져요. 그 다음에 D도 켜져요. E도 켜져요. F 안 켜져요. 그 다음에 G 켜져요. 이게 뭐같이 생겼나요? 뭐같이 생겼어요? 네, 소문자 D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C, D, E, F에 대해서도 다 해달라고요? 네, 그건 좀 무리죠. 네,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됐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된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이블 룩업이라고 해요. 테이블 룩업, 저 나중에 4학년 제 수업에 오면 저 또 한 번 소개하는데 이게 많이 그 하드웨어 기법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법상 많이 중요해서 이래요. 자, 제가 지금 40분인데요. 오늘 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예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C 배웠다고 치고, 배웠으니까 사실. 예, 예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꼭 이해는 제가 제 수업 들은 사람 한 번씩 다 들어요.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실험 또는 마프 개론 실험 이거 듣는 학생들은 이해를 꼭 한 번씩 듣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꼭 하는 일이 학생들을 키 순서로 세우셨어요. 키 순서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지휘본 가지고 너랑 바꿔 막 이래가면서 이제 키 순서를 쫙 세워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좀 달랐지만 어떤 학교는 이제 키 작은 학생의 1번, 그 다음 학생의 2번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학적부 상에는 키 가지고 번호를 붙였을 리가 없어요. 뭘로 붙이죠? 학적부에는 주로는 이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씨, 고씨, 뭐 김씨 이런 사람들이 앞쪽에 있고 또 희읍씨가 뒤로 가죠. 홍씨나 황씨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키 번호를 붙인 거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학생 7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잘못 앉혀놓으면 작은 학생이 특히 중고등학교 때 작은 학생이 정말 작고 큰 학생이 엄청 크잖아요. 작은 학생이 뒷자리에 앉으면 그 학생은 한 학기 내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키번호로 이제 앞쪽부터 좀 자리를 앉혀서 그 학생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키번호하고 이름번호, 그러니까 등록부상의 번호랑 선생님이 이제 자리 앉히려고 먹인 키번호랑 사이에 상관관계는 있다 없다? 네, 절대로 없죠. 그게 있으면 억울하죠. 그렇죠? 강씨, 김씨 계속 작아야 되고 황씨, 뭐 홍씨 계속 커야 되고 이런 거니까 상관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키번호하고 이름번호 사이에 컨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번호 27번은 학적부에 몇 번인가? 또 반대로 학적부에 몇 번은 키번호 몇 번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프로그램을 짜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 좀 컴퓨터 좀 배웠으니까 내가 그럼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이 40명인데 if문 40개를 쓰는 거예요. if 키 37은 뭐 학적부 번호 뭐 13,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if 번호는 얼마 이렇게 짜면 말은 되죠. 뭐 컴퓨터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되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짜서 어디 가서 내 프로그램 짰다고 하면 엄청 망신당할 겁니다. 그때 이 룩값을 쓰면 돼요. 룩값을 쓰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 예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메모리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 키번호를 학적법 번호로 바꿉시다. 그럼 키번호를 뭘로 써요? 주소로 씁니다. 주소로. 그리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학적부 번호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키번호 0번, 우리 디지털이니까 0번부터 있다가 합시다. 0번은 13이고 1번은 27이고 3번은 6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키번호 0번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번을 여기다가 주면 이 메모리는 뭘 뱉을까요? 13 이렇게 뱉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프로그램 짤 때 C에서 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레이 잡으면 되잖아요. 어레이. 그래서 0번부터 뭐 예를 들어 39번까지 40개를 잡고 여기다가 미리 이니셜라이즈 한다 이런 말 알잖아요. 그렇죠? 어레이를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뭐로? 학번으로. 그래 놓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레이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I는 X, J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J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I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학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레이 하나 잡고 이거 하면 끝날 거를 if문을 70개를 썼다, 뭐 30개를 썼다? 예, 그냥 그런 망신 당하지 못해요. 자기도 하면서 알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닐 것 같아. 뭐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테이블 룩값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룩값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설계하는 거를 데모로 받고
제 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본질상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룩업은 되게 많이 씁니다.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로 키 순서 번호랑 이름 순서 번호를 예를 들었던 것뿐이지 실제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품은 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품은 하고 그 다음에 else, if 해가지고 이거를 70개를 하면요.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 if는 앞쪽에서 체크된 거에 리턴은 되게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if를 다 통과하고 뒤쯤 가야 나오는 그 사람의 컨버전은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 번호 컨버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번호가 몇 번이냐에 상관없이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앞쪽 번호는 빨리 컨버전되고 뒤쪽 번호는 늦게 컨버전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영어로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을 좋아해요. 이거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그 레스폰스 타임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수업에 가끔 한 두세 번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우는 거랑 우리가 관련돼 있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좀 아까 얘기했던 C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C 말고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래밍 과목하고를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 페이지 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램 얘기를 하겠습니다. 램은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램은요. 아까 롬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시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구조의 메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주소가 있고 거기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데이터는 주소가 선택되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리드 할 때 얘기고 아까 롬처럼 이번에는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라이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신호가 롬일 때랑 다르게 쓸 수 있는 신호랑 읽어낼 수 있는 신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아까 롬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턴가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읽고 싶은 위치를 지정하는 주소 신호를 결정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그러고 리드 신호를 줘요. 여기서는 O2라고 되어 있는 게 리드 신호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 주소가 가리킨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핀에 나타난다. 아까 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램이라서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신호 중에 write 2라는 신호를 low로 놓고 그때 주소를 주면 이번에는 데이터 핀을 통해서 써주는 그러니까 데이터 핀으로 들이미는 데이터가 그 위치에 쓰여지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램하고 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데이터 신호가 양방향인 거예요. 읽어낼 때는 출력이 되고 쓸 때는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신호, 쓰는 신호에 해당하는 컨트롤 신호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거고 나머지 주소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볼로 보면 데이터 신호를 읽을 목적으로 여기다 쓸 목적으로 쓰는 데이터 신호하고 읽어낼 목적으로 쓰는 데이터 신호를 여기 좀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통합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통합한 쪽에 다는 게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트랜시버예요. 그래서 제가 245, 74245를 보라고 했습니다. 얘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번에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쓴 보고서를 좀 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거 다 그림 그려놨던 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74245에는 이렇게 생긴 쌍이 8개나 들어있어요. 얘가 지금 잘 보면 하나가 액티베이트 되면 하나는 디액티베이트 되도록 이렇게 지금 요 신호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 있는 얘가 선택이 되면 데이터는 여기도 이렇게 묶습니다. 데이터가 이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애가 디액티베이트 되고 얘가 선택이 되도록 되면 데이터는 이번에 이렇게 흐르도록.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뭘로 되기 때문에 트라이스테이트로 되기 때문에 떠 있는 애처럼 될 거라. 그래서 제가 전에 그게 우리 3장이었나요? 4장이었나요? 트라이스테이트 배울 때, 그 데이터 셀렉터 배울 때 그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뭐 디지털인데 0 아니면 1이면 되지 왜 플로트라는 걸 만들었지 하지만 요쯤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 볼러타일 메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램은요 정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램은 여러분들이 아는 노테이션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D 플립플롭이에요. 이 D 플립플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D 핀에 D라고 붙여진 핀에 0이든 1이든 왔을 때 클락이 움직이면 그 내용이 여기 갇힌다. 맞아요? 그게 D 플립플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장합니다. 언제까지? 다시 클락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 클락이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뭐 바뀌면 그때까지는 걔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따져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에요. 다 잘 봅니다. 요거 D 플립플롭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write cell in. 요 in은 데이터고요. 요 cell 이게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write는 여기다 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면 경우수를 좀 만들어 보죠. 얘 선택됐어요. 로우예요. 그리고 right예요. 로우예요. 그럼 얘도 로우고 얘도 로우니까 이건 하이가 돼요. 하이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뭐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뭐라 봐야 0 아니면 1이에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가 여기 저장이 돼요. 맞죠? 네.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저장이 되느냐면 다시 C가 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된 애는 이번에 읽어내는 거 해보죠. 저장된 애는 어떻게 되나요? 선택됐어요. 라이트 아니에요. 저장된 거 읽어낼 거라서. 그러면은 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셀은 로우가 됐어요. 선택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로우예요. 그러면 얘가 액티베이트 돼요. 트라이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큐에 저장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다, 읽어낸다, 리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아주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의 한 비트에 해당합니다.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들의 한 비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퀴벌런트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유저 디파인드 심볼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어레이처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네 빛이 이제 한 줄로 굴비처럼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거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이 네 개가 동시에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서 열리느냐 쓰기 위해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여기 DIO라고 돼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좀 아까 설명했죠. 어떤 때는 이 패스를 타고 여기 가서 쓰여질 거고 어떤 때는 이 패스를 타고 이걸 통해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DIO들은 바이디렉션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인풋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아웃풋으로 쓰이고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들의 조합인 거예요. 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그 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것도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좀 아까 봤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여러 줄로 배치를 합니다. 2차원적으로. 그래 놓으면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는 주소핀이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주소핀이 3개예요. 그러면은 이 3개 주소핀을 가지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로케이션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줄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000부터 쭉 변형해서 111까지 8경우에 따라서 이 중에 어떤 줄이 선택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주소가. 그리고 선택이 되면 그것들이 이 데이터 핀을 통해서 나오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쓸 건지 읽을 건지는 이 신호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램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리드 타이밍이 있고 라이트 타이밍인데 제가 좀 아까 말로 했던 거를 여기 그냥 그림으로 좀 복잡하게 뭐 좀 있어 보이게 그려놓은 건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CS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 이네이블 이게 리드 신호를 리드 하겠다는 의도를 메모리에 전달하는 겁니다. 얘가 로우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소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핀으로 나온다. 이 얘기는 아까 롬일 때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라이트 타이밍이 되면 똑같아요. 이번에도 CS는 로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이트 이네이블 신호, W2라고 되어 있는 신호가 로우이고 그때 지정된 주소에 D핀, 데이터 핀을 통해서 데이터 핀에 넣어주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는 인풋이 되고요. 이때는 인풋이 되고 이때는 데이터는 아웃풋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 램에 해당하는 거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아까 뭐 롬에서도 대충 봤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그 교재 보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고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램하고 롬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걸 퉁쳐서 메모리는 어떤 동작을 하는 앤지도 알겠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인원실을 통해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먼저 배우는 게 어쩌면 나중에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99.99%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 수업에서 이렇게 다뤄주는 이유는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불려 나오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주소는 뭐고 데이터는 뭔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 수업에 이거를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거 가지고 세븐 세그먼트 했더니 되게 왠지 편할 것 같죠. 좀 쉬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기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어드레스 디코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왠지 알 것 같죠? 2 to 4 디코더 써봤어요. 3 to 8도 배웠어요. 그렇죠? 디코더 뭔지 알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왠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디코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안 다루는데 디코더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모리를 배웠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서 여기에 소개하는 데는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에는 안 다루는 거예요. 수업에서는 다루죠. 실험에서는 안 다룬 것뿐입니다. 메모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한 개 소자의 신호가 A0부터 A14니까 몇 개예요? 어드레스 신호가 15개입니다. 그러고 여기 데이터는 8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하면 이 2의 15승계 주소 신호가 그리고 8개. 그래서 32K 곱하기 8비트 이러거나 이 8비트를 통칭 다른 단위로 뭐라 그러죠? 바이트라고 합니다. 예, 저 Y를 I로 쓰면 큰일 나요. 그 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32K 바이트 메모리 또는 이제 바이트로 잘 안 해요. 그냥 비트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우리 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약간 악유가 있었던 256K 메모리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그래서 요거 하나가 256K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속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저장될 수 있는 캐패시티 그러니까 용량이 256K 비트예요. 사실상 그 단위를 얘기하자면 그리고 32K 바이트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된 애가 지금 여기 이제 하나 제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K 바이트 메모리 또는 256K 비트 메모리 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작아서 용량이 적고 이 사이즈가 작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128K 바이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얼른 생각에 나한테 그러면 32K 바이트짜리 메모리 4개가 있다면 걔를 엮어서 마치 128K 메모리인 것처럼 쓰고 싶죠. 쓰고 싶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으니까 지금은 뭐 쓰고 싶지 않을 건데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치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는데
갔더니 32기가 메모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될 줄 알았는데 뭐 친구가 꼬드기는 거예요. 너 게임 제대로 하려면 메모리 더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를 더 사다 꽂아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메모리가 있는 거 하나 갖다 빡 꽂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개 메모리를 꽂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이제 개발 메모리가 하나가 32K 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한 총량은 128K라면 저 4개를 붙여보자. 붙여보자. 그래서 마치 하나의 메모리인 것처럼. 그러려면 자, 이슈가 뭐가 있어요? 32K짜리 메모리는 아까 우리 바이트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소 신호가 0번지부터 14번까지 15개가 있으니까 얘는 0이 15개부터 1이 15개인 이 주소 범위 안에서는 메모리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렇죠? 그런데 이 128K 메모리는 주소 신호가 17개가 필요해요. 2의 17승이 128K예요. 그런데 얘는 좀 아까도 봤지만 주소 신호가 1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28K짜리 싱글 메모리를 샀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주소 신호가 A0부터 어디까지? A16까지 있는 거를 샀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의 용량이, 그리고 데이터는 물론 이제 데이터 신호는 8개. 그래 놓으면 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17개니까 2의 17승계 곱하기 8비트 이렇게 해서 이게 통칭 얘기하는 128K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 밑에 그린 것처럼 128K 바이트 메모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32K 바이트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엮자. 그게 지금 이 페이지의 키예요. 어떻게 엮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막 그 배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심인 얼굴을 좀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막 뭐 좀 화난 사람도 있고 얼굴 표정이 졸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얼굴도 잘 안 보여주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주소 신호 A0부터 A14는 모든 메모리에 다 같이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현재까지로만 보면 주소 신호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지면 저 메모리들의 데이터 신호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다 나올 거예요. 4개로부터. 그 4개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위치의 데이터가 다 똑같을 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어쨌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사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개죠. 그런데 아까 128K 메모리가 되려면 어드레스는 실제로는 17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2개를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16, 15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00이거나 01이거나 10이거나 11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가 선택되거나 얘가 선택되거나 얘가 선택되거나 얘가 선택되거나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게 디코더예요. 2to4 디코더. 자, 그러면 이게 00이면 요 위에 거만 선택돼서 얘만 칩 실렉트가 되고 나머지는 실렉트가 안 돼서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저하고 배웠던 무슨 상태? 트라이 스테이트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없는 애처럼 떠요. 그래서 요 신호에다가는 누구만 데이터를 내느냐 얘가 내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내느냐 하면 요 A0부터 A14가 가르쳐줬던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이리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펜 색깔 바꿔요. 요거 합시다. 10이라고 해요. 여기 이 두 신호가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Y2가 로가 되고 요거만 선택이 돼요. 아까랑 똑같이 얘는
없는 애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출력이 다 플로트 될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만 나가요? 요거는 나가는데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가 가리키는 요 메모리 안에서 제가 가리키는 요 위치. 그러니까 아까 요 위치랑 위치적으로는 같은데 메모리가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만 데이터 버스를 타고 이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두 신호가 이쪽에 붙고 걔네들이 베타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셀렉트 해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은 이 메모리는 얘하고 용량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어드레스 디코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2학년 수업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게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헥사를 그래서 제가 좀 알아야 된다고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예, 왠지 지금 남은 거 대비 이런 표정을 보면 그냥 가고도 싶은데 예, 여기 아까 그 제가 좀 지금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냥 쓰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할게요. 어, 그 274 아니 74한테 이 128K 메모리는 어드레스 신호가 17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A16, A15, A14 이렇게 쭉 해서 A0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요 앞에 있는 두 자리 여기죠. 이 두 자리가 이제 00이냐, 01이냐, 10이냐, 11이냐 이렇게 네 경우에 대해서 나뉠 거라고 했고요. 이게 00인 상황에서도 A14부터 A0까지는 모두 다 0인 경우부터 모두 다 1이 되는 32,000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01인 경우에도 모두 다 0이거나 여기 지금 뒷자리가 A0부터 A14까지가 모두가 1이 되는 또 역시 32,000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0이거나 또 모두가 1이 되는 이 두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00000부터 00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1까지 되면 32,000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0이 되는 경우부터 모두가 1이 되는 경우까지 32,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000개 네 경우가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8K, 12만 8천이 되는 건데 요 앞자리를 끊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저 앞부분만을 제가 지금 꾀가 나서 지금 자꾸 종이 새로 꺼내고 싶지는 않고 저기 여기 보면 앞에부터인데 사실상 뒤부터인데요.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헥사를 읽을 때는 네 자리씩 끊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헥사잖아요. H자부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제일 끝에 A0부터 A3 이게 한 디짓 헥사에서 A4부터 A7 이게 한 디짓 A8부터 A10 얼마죠? 91 여기까지가 한 디짓 그 다음에 A12부터 A15가 한 디짓 그 다음에 A16이야. 이렇게 지금 17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좀 아까 말했던 경우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00이면서 이게 다 모두 다 0이거나 또 모두 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1인 경우 요 한 케이스 그 다음에는 이게 01이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거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다 00이에요. 여기는 다 11이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여기 교수님, 예. 그 12, 13, 14에서 15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여쭤봐도 예,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그 생각했어요. 예,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고마워요. 예, 여기가 A12, 그다음에 A13, A14, A15, A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글씨도 점점 날아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여기 요 두 자리가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00이거나 01이거나 10이거나 11이거나 이거 그다음에 이게 다 0인 경우부터 나머지가 다 1인 경우 그다음에 이게 다 0인 경우부터
다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이게 다 0인 경우부터 이게 다 여기부터죠. 1인 경우.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다 0인 경우부터 다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엑셀로 읽어보면 여기는 다 0일 테니까 0이라고 읽어요. 제로에는. 그런데 그 다음 줄은 여기에 00이고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거 한 자리 빼고 네 자리씩 끈을 읽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끈을 읽어서 여기가 011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 1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7FFF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읽어보죠. 그 다음 거는 이건 0이고요. 그 다음에 10000 이렇게 되는데 맨 앞에 1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8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0, 1이고 여기 1이고 그렇게 해서 1, 4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F가 돼요. 그래서 여기 8000번지부터 FFFF번지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끝에 거 해볼까요? 제일 끝에 거 11이고 000이에요. 그런데 요거 빼고 이렇게 네 자리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1이고 요것도 1이고 나머지도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F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엄청 지저분해졌는데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000번지부터 17,000 FFF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128K 메모리라면 원래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1FFFF까지 이렇게 17비트 가지고 주소 17개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예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Y0, Y1, Y2, Y3 중에 어떤 것을 고르든 간에 관계없이 같은 출력값이 나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메모리를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서로 다른 값이. 그래서 질문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롬에다 저장할 때에는 지금 이 첫 번째 메모리, 두 번째 메모리, 세 번째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쓰일 것을 가정하고 여기 주소가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봤을 거라고 보고 다 지우면요. 이쪽에 있는 이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다 쓰고 이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쪽에서 Y0, Y1, Y2, Y3 4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즉 A15, 16이 00이냐 뭐 11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것 중에 어떤 애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것들 가지고 선택되는 위치는 같더라도 하나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될 거라서 여기에 저장된 내용만 이로 나오는데 저 위치에 저장된 내용들은 각 메모리마다 다르게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죠. 같은 애를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이 해결이 됐나 모르겠어요. 최연서 학생. 그 다음에 박세진 학생, 교수님 그러면 디코더를 사용한 것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속도는 손해보죠. 오히려 디코더가 있어서 디코더가 얘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거친 후에 신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쓸 때보다는 이 디코더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만큼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질문을 저렇게 하게 된 데는 약간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yes, no라고만 하면 저 질문에 대해서는 no가 맞고요. 예, 빨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적으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이해가 좀 됐나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안 돼. 지금 헥사도 여러분들 제가 게을러서 막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안 들어갈 겁니다. 머릿속. 키메트릭스 쓴다고 했잖아요. 키메트릭스 정말 시간이 키메트릭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아까 사진은 보여줬습니다. 그게 회로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만히 보면 이쪽이 8핀입니다. 스위치는 16개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스위치마다는 2개의 신호가 연결되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2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핀은 8개밖에 안 쓰면서 16개의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되죠.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여기서도 스캐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 디짓 7 세그먼트 기억나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디짓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쓰고 싶은 값을 쓰고 나머지는 다 끄고 그 다음에 선택할 디짓을 하나 옆으로 옮기고 거기에 쓰고 싶은 걸 쓰고 또 나머지는 끄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4개의 디짓의 7 세그먼트를 여러분들이 킨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스캔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우가 됐던 컬럼이 됐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캔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게 눌렸을지를 계속 돌리면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구현한 게 뭐 그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컬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로우 아니겠어요? 이쪽이 이렇게. 그래서 4x4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컬럼들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에 하나에다가만 1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로우를 그때 스캔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눌렸으면 그 나머지 로우에서는 뭐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거 하나가 눌렸어요. 그랬으면 지금 내가 어떤 컬럼을 스캔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컬럼을 내가 1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건 내가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눌렀는데 그때 요 K5가 1이 됐다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S5가 눌렸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우를 한 번에 1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훑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K4부터 K6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제가 다 로우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딱 하이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줄에 있는 스위치가 눌렸는데 그때 내가 마침 두 번째 줄을 하이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S5 너 눌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치는 16개인데 이거를 8핀만 갖고도 읽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금방 확장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스위치가 더 있어요. 옆으로 4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는 2배로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뭐만 더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스캔만 8번을 쭈루룩 쭈루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눌렸는지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키보드 100키도 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죠, 당연히. 2개가 동시에 눌리면 어떡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 질문은 지금 답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금 너무 많이 늘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 단 매트릭스도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여기는 지금 LED가 몇 개 있어요? 8x8만큼 있어요. 그럼 64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LED를 동작시키려면 LED에 신호 2개씩을 연결해야지만 얘를 켜거나 끌 수 있었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64개, 8x8이니까 64개 LED를 켜거나 끌려면 전기줄 몇 가닥이 필요해요? 128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 버스에 행선지를 알리는 거에 수천 개 LED가 있는데 거기다 수천 개 곱하기 이만큼의 선을 연결했다가는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냥 첫날 망해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더 확장을 해서 잠실구장에 있는 전광판을 어떻게 하려고요? 네. 거기는 LED가 구멍당 하나가 아니에요. 칼라로 하느라고 몇 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x8인데 여기에 16가닥의 선만 연결해서 이 64개 LED를 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7 세그먼트 4 디지트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졸린 사람 제발 일어나 주세요. 제 보기가 민망해서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빨갛게 칠한 걸 대충 따라가 보면 여기 영자 비슷하게 그냥 쓴 겁니다. 제가 이 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로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로우에 있는 LED에다가 순방향 바이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순방향이 되려고 그러면 선택한 데는 0이고 나머지는 로우 관점에서 다 1이면 나머지는 다 순방향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첫 줄만 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1로 합니다. 그래 놓고 요 줄에 쓰고 싶은 데이터 지금 뭐예요? 켜지는 걸 1이라고 한다면 00, 11, 11, 00 이거네요. 얘를 여기다가 실어요. 그러면 이 컬럼도 보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굴비처럼. 그래서 나머지 LED들도 이 데이터를 다 받는데 이쪽 로우가 순방향이 걸리지 않도록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줄만 켜져요. 그 나머지는 꺼집니다. 이러기를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쓸 데이터 뭐예요? 여기 보니까 01, 00, 00, 10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요 컬럼에다 쓰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만 그게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 꺼져요. 이쯤 되면 힌트가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세븐 세그먼트처럼 이거를 8줄을 계속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는 0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실험 지금부터 이제 원리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매트릭스 연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키매트릭스 연결은 메모리 사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 시간에 다뤄졌어도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곱셈기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게 좀 헤비해 보여서 일로 뺐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요 자리가 지금 여기 키패드라고 되어 있는 애가 얘를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결했던 게 여기가 그 MF 타입 그 케이블을 쓰라고 한 데가 여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저 디파인드 심볼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요거 카운터예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LD4 4bit짜리 레지스터입니다. 그다음에 D24 이거 뭐 같아요? 디코더예요. 그다음에 4M1E 이건 뭐예요? 멀티플렉스예요. 다 다뤄졌습니다. 이거 다뤄졌고요. 이것도 다뤄졌어요. 카운터.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상 명시적으로는 안 썼지만 내용 다뤄졌어요. 레지스터예요. 데이터 저장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그냥 앉아서 이렇게 왜 이렇게 블록 다이그램이 나왔지 하고서 분석을 좀 해보면 돼요. 제가 힌트는 주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로우가 됐던 컬럼이 됐던 두 개는 스캐닝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왔네요. K7부터 4가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디코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출력이 돼요. 걔를 여기다가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반대로 얘는 로우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디코더는 한 번에 하나만 일이 돼요. 누구에 따라서? 요 A01에 의해서, 요 디코더의 A01에 따라서 이것들 중에 하나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맞죠? 여기 있는 거, 아까 이제 컬럼 기준으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로우 기준으로 한 번에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K3부터 제로까지 이 아래쪽이 컬럼이죠. 요거죠. 여기 연결됐잖아요. 요거는 어디 연결되느냐 하면 여기 멀티플렉서의 입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두 개는 지금 색깔이 여기 두 신호는 요 카운터에 요거 가지고 해요. 카운터가 지금 4빗 카운터인데 아래쪽 2빗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쪽 Q10하고 Q32는 아래쪽이 더 분주하게 움직여요. 카운터는. 그리고 위쪽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카운터 테이블 봤죠, 전에? 그래서 얘는 열심히 스캔을 할 거예요. 스캔을 해요. 그래서 요 로우드를 쭉 훑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아무도 안 눌리면 당연히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값도 0인 채로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셀렉터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애가 선택될지는 이제 요 카운터에 요 2빗 가지고 위에 상위 2빗 가지고 결정이 나요. 그런데 아무도 안 눌리면 요거는 그냥 로우인 채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로우면은 이게 하이가 되고 이게 하이면은 이게 하이가 돼서 카운팅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눌렸어요. 아까처럼 눌렸어요. 막 스캔하는 중이라 어떤 애가 눌리면 얘가 로우가 돼요.
하이가 돼요. 미안합니다. 눌렸어요. 그러면 스캔에 걸려서 이게 하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로우가 돼요. 그러면 얘가 로우가 돼요. 이 로우가 되는 순간 카운팅은 멈춥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되는 거예요. 딱 멈춰요. 그러면 그때 이 카운터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걔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16개 중에 하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우 주소, 컬럼 주소를 각각 얘하고 얘가 막 카운팅 되는 도중에 어떤 애가 딱 눌리면 그때 카운트가 딱 쓰고 그때 그 카운트의 값이 이 출력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되도록 된 거예요. 요게 제가 지금 말로만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 클락은요. 여러분들이 쓰는 C모드 S6라고 하는 FPGA의 클락 신호인데 데이터시트에 보면 이게 8MH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빠른 거야. 이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터를 하나 앞에다 더 붙였어요. 그러면 요 클락이 8메가인데 들어가서 이게 지금 8비트짜리니까 Q0, Q1 해서 Q7까지 있을 거니까 얘 열심히 바뀌어야 그 다음에 얘 바뀌고 천천히 그 다음에는 또 더 천천히 바뀌고 얘는 더 천천히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이 주파수를 2의 8승계만큼으로 분주를 합니다. 나눠요. 그래서 얘를 프리퀀시 디바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는 그냥 분주회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신호가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주파수가.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안 낮추면요. 여러분들이 이 키 스캔하고 하는 이쪽 메커니즘이 이 키 눌렀다 뗐다 하는 거에 매우 예민해져요. 아주 순간적으로 막 뗐다 붙였다 하는 것들이 그냥 회로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요거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거 역할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 조교가 이거 학생들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고 저한테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러프하게 제가 공유만 제 컴퓨터로 빨리 바꿔서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 앞에 좀 아까 저 8비트짜리 카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8메가를 그냥 집어넣은 경우와 저걸 사용한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네. 이 위에 게 지금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경우가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숫자들이 까불까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해요. 이게 5자인데, 그렇죠? 2자인데,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좀 이따 더 보충할 게 좀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다가 그 8비트짜리를 붙인 경우예요. 잘 보세요. 0, 0을 반복해서 누른 겁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4, 5, 6, 3. 아까보다 훨씬 그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버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지금 화면으로 잠깐 봤던 내용 어떤 걸 보여야 되죠? 네. 아까 봤던 이 내용하고를 맞춰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이 키패드 스캔하는 거 요게 메인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키패드를 스캔한다고 하지?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이 8메가가 이 키패드 스캔하기에는 너무 높은 주파수라서 걔를 왕창 낮추는 그래서 거의 킬로헤르츠 단위로 지금 낮추는 이 작업을 하는 거 걔가 지금 요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좀 아까 보니까 마이다큐 그 스위치가 보이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세븐 세그먼트 나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키 스캔한 결과들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아까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봤을 테니까 잠깐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화면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밑에 거 가지고 하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다큐 이쪽 지금 커서가 보이나요? 이쪽을 보면 아래쪽은 계속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가끔씩 하나만 켜지는데 이 아래쪽이 좀 아까대로라면 로우 스캔한 결과고 이 위쪽이 컬럼 스캔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쩌다 눌리는 애들이 거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 막 켜지던 애도 순간 서요. 잠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 키메트릭스 스캔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보려면 지금 그 교재에 보면 그렇게 가이드를 지금 화면에 제대로 나오고 있죠. 가이드를 해주는데 여기 자리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다큐 스위치들을 교재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요. 빨리 하겠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설계한 게 이거예요. 키패드 스캔 그리고 여기 키패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키패드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0부터 F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램을 써요. 램입니다. 그리고 램이기 때문에 라이트 할 수 있어요. 그 스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BTN1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라이트 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닌데 지금 그 동작 원리를 배우느라고 스위치가 라이트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락도 만들어요. 스위치로. 그리고 그거의 주소는 이 BTN0가 이게 카운터잖아요. 이 클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운터를 BTN0를 누를 적마다 카운터 값이 1씩 올라갈 거예요. 그 카운터의 값이 지금 이 메모리의 주소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따로 써야 되는데 이 카운터가 주소를 지정한다. 근데 지금 몇 번인지 이게 무슨 눈 감고 하는 것처럼 될까 봐 요거를 LED에다 연결합니다. C 모드 S6에 LED가 4개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서 지금 여기 몇 번지 메모리에 램에 몇 번지 쓰여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메모리는 FPGA의 심볼로 제공을 해줘요. 요 램이. 그리고 그때 요 키패드에서 누른 값이 이걸 통해서 데이터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정리를 하면 아까 배웠던 거를 맞춰서 정리를 하면 어떤 셈이에요? 여기 지금 카운터가 있고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카운터가 있어요. 이 카운터는 누구가 값을 바꾸냐면 스위치를 누를 적마다 바뀌어요. 그 값이 뭔지는 LED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주소 삼아서 누구의? 이 램에 주소 삼아서 키패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키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 얘를 1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트 타이밍을 봤던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터 제공했던 이걸 통해서 얘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실험하고 관련된 디렉션은 거기 나와 있고요. 이 실험의 의도는 제가 좀 아까 말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단매트릭스 디스플레이예요. 똑같아요. 요거 좀 아까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요 키패드 스캔하는 그 유저 디파인 심볼 여러분들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면 그다음에 키패드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게 롬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ISE에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애들 8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불렀다가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생긴 애가 잘 보세요. 롬에 128 곱하기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128이니까 7개의 핀이 있어요. 그래서 A0부터 6까지 7개가 있고 그래야 여기 128개 방이 나오니까 그리고 출력으로는 아까는 뭐 4개 또는 8개 이랬는데 이번에는 1개. 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를 8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8바이트 롬처럼 쓰는 거예요. 8개를 붙여서. 그래서 여기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여기는 얇은 선으로 돼 있는데 걔네들이 묶어서 가는 요거는 8개, 8가닥. 그 각각에서 나온 한 개씩이 버스로 간다. 버스 이전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굵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애를 애가 뭘 역할을 하느냐면 이 단 매트릭스에서 컬럼을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카운터가 있고 여기서 A2부터 제로니까 이게 3bit이잖아요. 3bit을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얘는 4bit 카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 아래쪽 3개만 쓰고 위쪽은 얘를 아래다 붙여요. 그래서 0부터 7까지만 세고 다시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빗 카운터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돌면 이 카운터가 돌면 이 주소가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 8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되는 애만 로우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1로 만들어야 돼서 인버터 씁니다. 이 인버터는 여기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8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리면은 여기에 어떤 패턴이 나타날 건데 이 패턴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 롬 속에 뭐가 들었냐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넣으면 돼요. 이거를. 그리고 저걸 넣는 방법은 교재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거는 잘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폰트인 셈인데 0을 쓰고 싶으면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여기 이 빨간 것처럼 이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예제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지금 요것들을 풀어서 64빗 8x8에다 매핑을 시켜보면 0자가 보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 0이 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요 데이터, 이건 제가 줬잖아요. 이미. 제가 어디서 참고해서 만든 폰트인 셈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저장해요? 여기다 저장합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하세요. 그다가 이걸 하다 보면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회로를 돌려요. 그러면 키패드에 내가 4자를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4자 모양이 쓰여질 겁니다. 근데 세븐 세그먼트하고 다르게 단 매트릭스에 쓰여지는 거예요. 네,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전에 지금 8장에서 했던 건데요. 여기에 클락에다가는 이게 여러분들 8메가를 그냥 연결했을 겁니다. 1H짜리도 연결해보고 8메가짜리도 연결했을 텐데 여기도 사실상 분주 회로가 들어가면 여기 표시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여요.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보면 또 아까 앞에서 키매트릭스에서 프리커션 디바이더를 여기다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빠졌습니다. 얘는 얘를 위해서 3비트 카운터로 동작하는 애지 얘를 아까처럼 낮춰주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안 낮춰주면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 꺼져야 되는 애들이 개슴츠레하게 불이 켜집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즉 낮춰주면 여기 꺼져야 되는 애들이 확실하게 꺼져요. 그래서 이 스캐닝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분주를 해줍니다. 이 8메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8메가 가지고 이걸 동작시키기에 너무 빠르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이 자리에다가 아까 키매트릭스처럼 분주기를 달고 걔는 8비트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몇 번째에서 따내느냐에 따라서 분주를 이제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검토사항. 예, 단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거기에 분주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키패드에서 분주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실험에도 그렇고 앞에다가 분주기를 달아서 얼마나 분주를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보세요. 안 하면 제가 조교가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안 하면 아티팩트가 있어요. 꺼져야 될 게 완전히 안 꺼집니다. 개슴츠하게 켜져요. 그리고 사실 8메가로
답 매트릭스 하나를 스캔하는 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면 얼마 정도로 하면 좋을지에 따라서 일단 주어진 건 8메가니까 걔를 나누세요. 나누는 건 카운터를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전에 학생들 뭐 또 조교들한테 피드백을 받기로는 분주하라 했더니 어떻게 분주해요? 이러더라고요. 카운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잼플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디코딩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그림 3.25가 이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그때 이거 디코더 설계했었던 거 이런 모양이 켜지도록 이 세 개에 대해서 기억나죠? 이번에 요거를 메모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 패턴이 되도록. 그때 뭐 카노맵 돌리고 이랬던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메모리에다가 이 패턴을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룩업 테이블 쓰는 게 회로 설계상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장점이 뭐냐? 몇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 일단 뭐 설계라는 게 카노웨어 안 써도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룩값이니까 어떤 의미의 관계를 갖는 애도 다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조교가 만들어준 LUT4 세그먼트 나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 LUT4 세그먼트를 깨고 들어가 보세요. 그 zip 파일 줬으니까 깨고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그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LUT4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 보세요. 이 챕터 끝나고 나서 그게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미안해 오늘 시간이 엄청 길어지긴 했는데 머리 아프죠? 질문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자 없으면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없으면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조교랑 상의를 해서 실험구는 보통 우리가 실험당 7일, 약 일주일에 그 보고서 제출 시한을 줬는데 이 실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실험을 충실하게 따라와서 각 단계마다 다 제대로 익히고 왔다면 그리고 ISE도 지금 벌써 몇 주째 쓰고 있기 때문에 꽤 익숙해졌다면 이게 일주일 안에 뭐 못 끝날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는 사실상 동작만 이해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제출 시한을 이틀 더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던 거를 이제 9일 만에 하는 거예요. 조교들이 뭐 재량을 더 발휘해서 만약에 뭐 더 준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시하는 거는 9일이에요. 왜냐하면 2주 줄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2주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도 알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마지막 며칠 만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기간을 다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짜에 이어서 프로젝트가 나가요. 그래서 이 9장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지 않으면 프로젝트 끝날 무렵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또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생각 끝에 이틀 더 주기로 했는데 혹시 뭐 분반 조교들이 상의를 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기다 더 덧붙이는 거는 조교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날짜에 마치고 제가 제시한 이틀 정도는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보통 보고서를 냈었는데 수요일에 내는 거고요. 무슨 셈법인지 알겠죠? 9장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10 다음 주에 실험 강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ADC, DAC라는 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환경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험이라서 실험은 없는데 강의는 합니다. 그러므로 퀴즈는 있어요. 그래서 퀴즈는 늘 보던 대로 9장의 퀴즈 본 그 일주일 후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인터벌에. 좀 아까 얘기했던 제출 시간 연장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대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수업을 잘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끝내세요. 퀴즈 공부를. 이제 구현할 건 아니니까 원리만 익히자 이런 겁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퀴즈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각 요일마다 이 실험 10에 대한 퀴즈만 봅니다. 보고서는 안 내요. 실험은 따로 할 게 없어요.
뭐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방학 때 제가 칩을 줄 테니까 실험실에 와서 뭐 하세요. 그다음에 과제, 기말 프로젝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실험 10에 대한 실험 강의 마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일정, 뭐 파트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다 그때, 그리고 뭐를 하는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조교가 저한테 준 피드백인데요. 그 ISE 설정하고 관련해서 미숙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실험 이제 90, 뭐 이제 8, 지금 이번 주에 8하고 있고 다음 주에 9할 건데도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너무 지체가 돼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도 잃고 과제는 또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교가 몇 가지 팁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트에 조교들이 요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걸 보고 특히 이 8장, 9장, 특히 9장 하면서 좀 빨리 도구에 익숙해지세요. 그래야 과제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생각만 있으면 바로 구현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생각하기도 바쁜데 또 도구를 못 써서 헤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 있을 일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중에 그림 7.18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는 줄 알지만 2페이지를 올렸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학생이 질문을 해요. 지난주 나머지 공부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챙기는 과정에서 제가 나눠준 자료에 여러분들이 처음 저한테 디지털을 배운다고 치면 제가 진작에 고쳤어야 되는 오류를 발견해요. 그게 이미 설명된 것처럼 L1, L2, L3의 이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분이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버튼을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대충 살살 누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안 이상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다시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즉시 제가 조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미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낸 사람은 제가 수정하라고 이렇게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하라고 한 내용의 정체만 이해를 해서 그래서 다시 뭐 추가적으로 저 보고서를 그 부분만 제출하거나 아니면 아직 제출하기 전이라면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유예해줘서 이 내용을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틀린 걸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바빠 죽겠는데 왜 교수는 또 하려면 진작 알려주지 뭐 이랬는데 왜 이제 알려줘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걸 아닌 이상 뭐 그냥 갈 수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학교의 익명의 게시판에다가 이 과목 관련해서 엄청난 뭐 글들을 올렸다는 것도 알고 제가 그 내용도 알아요, 먼저. 어, 그 과목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또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조교나 저나 여러분들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쓰면 돼요. 예. 거기다 그렇게 막 써놓으면 우리 팀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배려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조교들한테 즉시 제가 그거 올리면서 지금 진행 중에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교들한테 조치를 부탁한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달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없이 일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수업하면서 기분 좋게 많이 배워서 가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때문에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지금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가지고 배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새
3년 앞에 졸업생들부터 이거 가지고 배웠어요. 제가 그들한테까지 수정해 줄 수 없음이, 정정해 줄 수 없음이 저한테는 큰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뭐 제가 그 정도 블레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거기다가 물어보지 마요. 거기 물어보면 누가 답해요? 저한테 물어요, 그냥 저한테. 건의하거나, 선생님 그렇게 했으면 좀 시간을 더 주세요. 뭐 사실 줬거든요. 주라고 조치를 했거든요. 아니면 뭐가 됐든 저한테 물으세요. 조교한테 묻거나,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네. 그다음에 그 거기에 또 나온 것 중에 그 보고서 채점하고 관련해서 뭐 제가 조치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조교들의 판단, 뭐 수업 운영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 성적을 내다 보니까 보고서 채점을 그냥 둘 수 없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지난 실험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채점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처음에 조교가 잘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도 다 그렇게 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대충 썼다. 대충 써도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을 하기에는 좀 창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그것도 서강대 정정학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제 채점, 그 처음부터 엄하게 채점했으면 난 잘 썼을 거다. 이런 학생들은 다시 써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제가 채점해 주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처음부터 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대충 쓰다 말고 채점한 것도 점수를 주니까 그다음부터 쓰다 말고 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불편하면 처음부터 엄하게 채점했으면 나는 잘 썼을 거다 하는 사람은 다시 써서 제출하면 제가 채점해 주겠습니다. 처음 쓴 거하고 비교해서. 예, 그럼 됐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 저 오늘 제 연구실 조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수업 중에 막 이런 일이 생긴 거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조교한테 무슨 예를 들었냐면 축구 경기 중에 심판이 잘못해서 특정 선수에 대해서 오심을 한 거예요. 잘못 판정을 했어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선수가 잘못했는데 한 번을 봐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좀 전에 내가 잘못 판정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 잘못한 건 내가 봐준다. 이 심판은 잘려야 돼요. 2번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조교한테도 제가 정말 조교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조교가 판단하는 거는 제가 그대로 다 리스펙 할 거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어기는 경우가 됐고 그 책임은 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조교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알려줄 거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교도 엄청 고생했고 저도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레포트 다시 써오세요. 네, 그 감점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줬으면 나는 그렇게 안 썼을 거다. 다시 써오면 제가 엄격하게 채점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험 지금 어떤 요일조는 6장이 이미 이제 채점이 끝난 요일조도 있고 그러지만 7장부터는 아마 아직 채점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 거의 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지금 막 냈을 수 있는데요. 7장,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내용이 그 이전보다 훨씬 헤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차근차근 왔으면 되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거를 계속 제가 조금씩 늘려가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보고서 채점을 이전하고 달리 좀 더 치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예, 거기도 또 뭐 대충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떤 부분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데이터 시트 뭐하고 뭐를 그 2개를 찾아보고 2개가 다른 이유를 확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보고서에 스텝 뭐 X, 스텝 7, 뭐 예를 들면 스텝 7 확인하였다가 보고서예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서강대 전자공학과 나갈 거고 나중에 회사 가서 그렇게 말하면요. 그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제 책임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여러분들 사이에 얘기할 게 있으면 전에는 저한테 다 건의했어요. 뭐 조교가 뭘 이상하게 한다. 뭐 교수님 수업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세요. 최근 2년 동안 이 수업 방식이 바뀌면서 뭔가 이 소통의 방법도 참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저 여러분보다 나이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답답하게 진행할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불이익은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하고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성적 제가 사실은 다 채점했는데 그 오늘 이 수업 준비가 오늘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못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드려야죠.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분반별로 상대평가했고요. 중간 성적은.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서 7, 8, 9 최소한 그리고 좀 조교들이 치밀하게 볼 보고서요. 비중이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 40% 아직 남았기 때문에 평가 점수 기준으로 보면 50%도 더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A 40%, B 이하 60% 이렇게 나갈 겁니다. 더 줄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대충 하면 A가 C, D까지도 내려가요. 그리고 C가 A 플러스까지도 올라갑니다. 후자가 더 기분 좋지 않아요? 네, A 플러스 맞았었는데 나중에 막 C 맞고 뭐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기말은 여러분들 한 거 봐서 제가 뭐 아무튼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줬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힘들게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이 나머지 공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는 9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일을 처리할 게 하나 있어서 처리하고